간호사가 진료와 진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에이, 아니죠. 진료와 진단은 의사 고유의 영역이잖아요. 저도 간호대학생이에요. 근데 진료와 진단, 약 처방까지 가능한 간호사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네? 간호사가 약 처방까지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 리더 최지혜. 김수민입니다. 수민 씨, K&A 울산지부 첫 영상인 만큼 시청자분들도 K&A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잠시 소개 좀 해주세요. 대한간호협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시도 간호사회 지원 및 협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요. 미래 간호를 위해 대학 간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고 그리고 의논한 것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겨보고 하는 그런 전국 간호대학생 조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또한 K&A 차세대 간호 리더로 활동하면서 대한간호협회 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대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대하셨던 만큼 보람차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사실 저는 대학교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단체에서 무엇을 맡아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잘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 K&A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에 들어오시게 되면 각 시도의 병원 부처장님들과 각 학교의 교수님들을 만나뵐 기회가 많은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인맥을 조금 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들어와서 함께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보건진료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보건진료소, 아무래도 간호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하고 저도 강의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수민 씨는 들어보셨나요? 저도 정말 많이 들어봤죠. 기억에 남는 거는 지역사회 간호학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지혜 씨 혹시 그거 아세요? 보건진료소장님이 간호사시라는 거? 정말요? 보건진료소장님이 간호사셨구나. 보통 소장이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을 많이 생각하셔서 저도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이번 촬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약 처방까지 가능한 간호사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네, 간호사가 약 처방까지 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보건진료소장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 수가 있죠? 지혜 씨 일단 차차 그건 알아보기로 하고요. 보건진료소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을주군 보건소 화산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김경희 보건진료소장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시청자분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에는 보건소가 있고요.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소는 간호사, 의사, 다른 직 사람들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보건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하고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공중보건 일을 하는 것이 곳이며 보건지소는 면단위에 있으면서 공중보건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리단위에 있으면서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농어촌 특별조치법 15조에 의거해서 설치한 기관으로 보건진료소장이라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24주를 이수한 간호사나 조산사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관할 구역에 발령을 받아서 진료행위나 보건행위를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아, 병원이 많지 않은 곳에 계신 분들을 돌봐주시는 거군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진료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입니다. 아, 그럼 보통 내원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시겠어요? 네, 거의 30%, 40% 정도 65세 어르신들입니다. 그럼 요즘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수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소장님도 아무래도 많이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역에 보면 거의 뭐 90세 이상 어르신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 거동 불능이나 거동 불편인 분들이 저희들을 뭐 올라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병원에 갈 수가 없을 때 뭐 혈압을 측정해 달라든지 병원에서 이제 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혈당을 측정해 달라든지 했을 때 가정 방문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 간호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방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 체조 교실이나 그다음에 경로당 수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벽오지라면 요즘은 좀 그렇지만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경로당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방문해야 되고 해서 혼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쁩니다. 혼자 근무하시는데 방문도 하셔야 되고 사회사업도 하셔야 되고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코비드19가 창궐하면서 더욱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저희들은 늘 바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혼자 근무하니까 뭐 별일 있을까 생각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하루에 한 30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오시는 민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찾아가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들은 또 간호사다 보니까 검체 채취나 역학조사나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거의 몇 개월을 다녔기 때문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소장님, 그럼 보건진료소의 주된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진료를 위한 진찰, 투약, 심내혈관 질환 상담이나 심내혈관 관리도 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고, 보건교육, 경로당 사업, 맞춤형 방문간호, 치매 관련 사업, 그리고 그 외에도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투약은 의사 고유의 업무가 아닌가요? 네, 고유의 업무가 맞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어촌 특별조치법 19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24주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간호사지만 1차 진료나 그다음 환자 이송이나 뭐 이런 업무도 하면서 투약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간호교육 외에 추가 교육을 통해서 업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올해 간호법 입법이 코앞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간호법이 꼭 제정되어서 보건소장님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있는 이제 간호사분들이 업무 활동에 대해 좀 더 재고를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건진료소에서 일하시면서 힘든 적은 없으셨나요? 1인 근무기 때문에 저희들은 휴가도 사실 마음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간다든지 했을 때 몇 시까지 옵니다라고 붙여놓지만 그걸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뭐 휴가를 간다고 아니면 월요일 날 오세요라고 붙여놨는데 언제 그런 거 붙였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혹시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1986년 7월 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87년인지 8년인지 확실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나이 24살, 5살 때였는데 어떤 어르신이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교통이 좋고 택시 부르면 바로 오고 그다음에 옆집에 차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그 경우가 없었고 그 동네에 버스가 하루에 한 5번 정도 왔기 때문에 거기다 비포장 도로기 때문에 병원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던 시절이어서 제가 폴리카테타를 한 1년 정도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남자분 환자였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너무 대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 좀 많이 보람은 있었는데 그분이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폴리카테터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변줄이라고 흔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소변줄 가는 것조차 이제 간호사가 가고 하는 데 있어서 소장님이 아니고 다른 간호사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나올 간호법에서 조금 더 잘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도 졸업하고 나서 보건진료소장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앞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직무교육을 받아서 그리고 지금은 공무원 시험을 똑같이 쳐요. 쳐서 직무교육을 갔다 오거든요. 갔다 와서 보건진료소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처럼 한 보건진료소의 장이 되시려면 어느 일정 부분 연차가 쌓여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 보건소에는 간호직도 있고 의료기술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하는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간호직, 보건직, 그 다음에 보건진료직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직으로 교육을 받고 오면 보건진료소에서 부르는 직함이 보건진료소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차가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직 자체가 그런 직입니다. 그럼 보건진료직이라는 업무를 맡게 되면 소장도 할 수 있고 보다 폭넓은 업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건진료직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진료직 일을 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많이 가까워 있어야 되니까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근무할 수 있는 분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애살이 있거나 책임감이 있는 간호사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간호사의 자질로 가장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맞아요. 이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간호대생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병원에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 그분들은 워낙 지금 많이 소심해지기도 하고 많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간호대생들에게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대생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보건진료소에서 아까도 그랬지만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보건진료소에 와서 근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병원은 아무래도 좀 치열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건진료소도 힘든 일은 많지만 그래도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친절한 사람,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같으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공부해서 소장님처럼 멋진 간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널스토크 1회차 촬영인데요. 저희가 어떤 걸 답례품으로 준비하면 좋을까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혹시 어떤 걸 답례품으로 하면 좋았을까요? 요즘 트렌드는 100만 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즘 뭐 유퀴즈 온 더 블럭, 터퀴즈 등 퀴즈 내고 이제 100만 원 이제 드리는 게 트렌드긴 한데요. 대신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감사패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1회 출연자분, 2회 출연자분 쭉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앞으로 출연해 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그러면 요거를 그래도 나는 1회다, 나중에 2회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100만 원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2회차, 3회차, 100회차까지 쭉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를 찾아가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를 알아보고 간호사에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널스토크 2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앞으로 K&A 차세대 간호리더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 찾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A 차세대 간호리더 울산 지부 채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